진돗개 제대로 알아보기 두 번째는 이제 진돗개란 무엇인가라는 거. 진돗개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진돗개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얘기가 안 되면 진돗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그럼 진돗개는 무엇일까요? 진돗개를 순 우리말로 풀이하면은 진도의 개입니다. 그죠? 예. 진돗개의 시옷자는 의라는 것입니다. 의. 그래서 진도의 개라는 겁니다. 근데 천연기념물 진돗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없어요. 천연기념물은요, 진돗개, 즉 진도의 개가 아니고 진도개입니다. 국문법상 맞지 않는 진도개라는 말이 진도 사람들의 뜻에 관철돼서 현재 천연기념물은 진도개입니다. 과거에는 진도견으로 불렀었습니다. 그것이 한국말로는 진돗개고요. 근데 진돗개가 천연기념물이지 진돗개는 천연기념물이 아닙니다. 그럼 진돗개는 뭐냐? 진도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6개월령의 전자칩 심사를 받아가지고 전자칩을 받은 아이들, 거기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다니면서 전자칩들을 줍니다. 전자칩을 받은 아이가 바로 진돗개로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리고 진도에서 태어나 전자칩을 받은 아이는 육지로 반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돗개는 진도에만 있습니다. 그것이 진돗개의 정의입니다. 만약에 진도에서 태어나서 전자칩을 받은 진돗개라 할지라도 진도를 벗어나는 순간 그건 천연기념물 진돗개가 아니라 그냥 개입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법이 그래요. 극단적 지역 이기주의의 발로죠. 독일에서 세파트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세파트가 아니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지만 어쨌든 진돗개의 정의는 그러합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말하는 진돗개랑 진도개는 다릅니다. 제가 애착을 갖고 사랑하는 개는 진도개가 아니라 진돗개입니다. 그러면 진돗개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것을 얘기를 할 때는 그것의 기원과 유래가 정해져 있고 스스로 밝혀냈을 때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것이 밝혀지지 않고 어떤 하나의 근거를 따르지 않는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어디서 유래됐다는 것을 모르고 하다 보면 변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돗개의 정의에 있어서는 기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진돗개라는 것이 진도에 있었고 왜 진돗개는 유명했을까? 그래서 우리는 진돗개가 만들어진 시작점은 모르지만 만들어진 과정은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개를 묶어놓고 키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민화나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목걸이가 없어요. 개줄도 없고. 우리나라는 개를 묶어놓고 키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북쪽 지방은 묶어놓는 개가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풀려 살았습니다. 진돗개라는 것에 국한돼서 얘기한다면 진도에 있는 개들은 1970년대 정도까지는 묶여 살지 않았어요. 다 풀려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도의 개, 진돗개는 풀어서 키우는 문화, 즉 방사라는 문화 안에서 태어났구나. 1970년대 진도 극장이라고 있어요. 진도 가장 중심지 번화가입니다. 진도 극장의 사진입니다. 1970년대. 여기에 보시면 개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묶여 있지 않고 다니고 있죠. 이게 1970년대까지의 진도의 모습입니다. 진도에서는 진돗개가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천도농장에 치호라는 대장견이 있었고 그 아이가 풀려서 거의 살았죠. 그 천도농장 주변 인근 30km 있는 마을에 치호의 새끼들이 버글버글 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걔가 대장자리를 한 5년 유지하면서 전체 30km 안에 다 자기 새끼를 번식을 해놨어요. 진도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진도 전체의 대장이 보통 3 마리를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2 마리에서 3 마리가 전체 대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2-3 마리 대장의 후손들이 버글버글했을 겁니다. 근데 그럼 그 개들은 도대체 어떻게 걸러질까요? 우리는 북방 민족이기 때문에 북방 유목견 문화에서는요, 개를 잡아먹거나 죽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남방 쪽 문화는 개를 잡아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진도도 남쪽이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쪼끔 있을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를 잡아먹거나 하는 그런 문화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 한민족이 개를 풀어 키웠을 때 이뻐하는 개가 생깁니다. 또 안 이뻐하는 개가 생깁니다. 이뻐하는 개는 번식을 장려할 것이고 안 이뻐하는 개는 번식을 장려하지 않겠죠. 우리가 개를 기르다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정말 쟤는 진짜 싫어요. 때로는 확 죽여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사람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짓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개 중에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아끼는 나이 많은 개를 다른 개들이 없을 때 공격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들도 사람처럼 싸가지가 없는 애들도 있고 사이코패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아마 조상님들도 없앴겠죠. 그래서 우린 두 번째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첫 번째는 진돗개는 풀려 살았구나. 풀려서 무리 생활을 했겠구나.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그 풀려 살아서 번식한 아이들 중에 우리 한민족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는 도태가 되었겠구나. 방사라는 것과 바로 도태라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진돗개를 만들어낸 근본적인 힘입니다. 진돗개는 그러면 진도라는 섬에서 풀려 살던 아이들 중에서 대장견이 번식을 했고 그 후예들 중에서 우리 사람의 한국 사람의 마음에 드는 애들만 살아남았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인 도태압을 통해서 걸러졌다고 봤을 때 거기서 걸러지는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기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이 어쩌면 진돗개의 정의를 내리는 데 꼭 필요한 항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징들을 모아보죠. 저지뢰를 안 한다. 두 번째, 사냥을 한다. 사냥을 하는 개는 구라고 불렀어요. 구. 명구라 그럴 때 구입니다. 사냥을 하는 개는 값이 있습니다. 너무 사냥성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사냥성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진돗개는 사냥을 합니다. 물론 산에서 자란 아이는 어떤 개든지 다 사냥을 합니다. 하지만 진돗개는 유독 사냥을 잘합니다. 그 사냥을 잘하는 것의 특징은 첫 번째는 후각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청각이 또한 예민합니다.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거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비교를 해 보시면 됩니다. 쥐덫에다 쥐를 잡아 가지고 견종들을 모아 놓고 딱 떨어뜨리면요, 진돗개는 바로 낚아챕니다. 근데 다른 개들은 이 쥐가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진돗개를 우리가 판단할 때 수렵성을 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우리 어릴 때는 닭을 알을 낳으면 그 알을 가지고 극장에 가면 극장표를 안 사도 됐습니다. 그 알을 메고 극장 가서 구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알을 매일 낳는 닭을 잡으면 그 개는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것이 우리 집 닭이든 이웃집 닭이든. 사냥은 하되 가축은 건들지 않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을 물면, 이유 없이 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든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을 이유 없이 동네 사람을 물면 그 개는 된장 발라야 됩니다.
그거는 육지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뒤꿈치를 살짝 깨물는 거 이 정도는 괜찮겠죠. 근데 만약에 정말 사람을 물었다 그러면 육지에서 그럴 수 있지만 진도에서는 더욱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도는 오대성 씨가 모여 사는 집성촌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진도에서는 다 친척입니다. 옆집은 다 친척이에요. 바로 이 옆집이 삼촌, 이모, 조카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공격한 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렇게 진도는 방사라는 것과 도태압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상의 나라를 펴면 거기서 어떤 특징들을 모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돗개를 설명할 때 진돗개의 정의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진돗개가 만들어진 경위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돗개는 어디서 왔을까요?